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32분입니다. 고버스 3,580원. 월봉은 패스요. 할 얘기가 없고, 주봉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패스요. 일봉만. 자, 일봉 오늘 요 가격 아래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장 시작했을 때 갑자기 너무 눌러서 괜히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피해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 동일해요. 내일 동일합니다. 끼어 있어요. 이건 이제 갭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갭 하락이 나오면 매수 못 하고요. 갭 상승이 나오면 이제 일봉에서 한 번 더 매수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거. 월봉 패스, 주봉 패스, 그죠? 네. 그 다음에 일봉은 하단선에서 튕겼습니다. 똑같이 내일 이제 수렴 형태라 방향성이 없다고 봐야죠. 지금 주봉은 안 좋아요. 주봉의 구조는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고려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차라리 좀 양봉으로 돌려세우는 봉이 나온 다음에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갭상승이 나오면 또 방향이 확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 도박이죠, 도박. 오른다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은데, 오를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걸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근데 하단선을 봤을 때는 글쎄요,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일단은 의미 있는 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11월 두 번째 주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분기봉의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월봉의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무너지더라도 분기봉을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은 사실 코스피 200 지수의 개인 투자잖아요. 개인 투자. 지금 개인 투자한 돈이 뭐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이에요. 지금 130조가 넘는 돈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0조를 외국인이 매도하고 그런 통계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충분히 경험을 해봤는데 130조를 매수한 주체가 있었다라는 건 제 분석해본 경험상 없어요. 외국인도 기관도 130조를 매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이잖아요. 개인. 130조를 매수한 주체가 개인이라는 거죠. 뭐 리먼 브러더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리스 사태,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뭐 그 사이에 펀드런 같은, 그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에서도 개인이 매수한 돈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대부분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돈을 가지고 싸우지, 개인이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제 경험상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 말까지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상승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2021년 6월까지 상승할 때도 똑같이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증시가 상승했는데, 하지만 개인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상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130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결국에는 다 손절시켜야 상승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루에 1조씩 해도 130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130조라고 가정했을 때 손절만 시키는데 130일이 걸리는 거예요. 한 달에 20일입니다. 20일. 20일이에요. 거래일이 많지 않아요. 평균. 그러면
6개월. 예. 그 130조의 돈을 손절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려요. 1조씩 개인이 매도한다고 해도. 5천억씩 하면요. 130일이 아니라 260일이죠. 260일이면 1년입니다. 1년. 예.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의 흐름만으로 고려한다면 거의 1년 정도는 그냥 횡보해야 돼요. 예. 1년 정도는 그냥 끊임없이 횡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개인이 5천억씩 손절해서 손절을 다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고퍼스가 추세 하락이 온다고 해서 하락할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이 통계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볼 수 없는 게 IMF 시절의 통계예요. 그때는 이제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HTS에서는 제공이 안 돼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8년인가?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나서도 더 빠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빠지기 시작한 건 1994년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0개월 이상 내렸어요. 30개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기록상 최장 기록일 거예요. 하락으로. 네. 그 정도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상승은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4년, 5년, 6년, 7년 한 4년 넘게 상승한 적은 있어요. 근데 하락이 3년 넘게 하락한 적은 IMF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하락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 예. 이게 이제 단순한 사이클로 가는 거면 사실 다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 하락 다 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1년 이상 빠졌기 때문에 1년 이상 빠지면 사실 바닥이 오거든요. 예.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금은 이게 일반적인 경우일까? 예. 여기서 더 빠지면 재난이 오는 거예요. 재난이. 그러니까 이게 국가는 아무 일이 없는데 증시만 돈만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 1년 올라왔다 1년 빠졌다 1년 올랐다 1년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네, 대부분. 근데 이게 재난이 올 거야. 뭔가 국가적인 재앙이 올 거라면 이게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 만약에 올해 말까지 내린다. 예? 그러니까 뭐 잠시 이제 11월 달까지 올랐다가 12월 달에 이제 다시 내리는 그런 흐름이 온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형태의 그냥 유동성에 의한 장이 아니라 뭔가 하나 터지긴 터지는 거죠. 예. 앞으로 다가올 뭔가 굉장히 심각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내린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본인이 이제 고퍼스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걸 감안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하고 가격이 있다면 지금은 시간적 메리트는 제로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고퍼스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건 뜯어 말려야 돼요. 네, 지금은 고퍼스를 사서 장기 투자해야 될 만큼의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거의 바닥이거든요. 보조지표는 지금이 다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바닥인데 여기다가 고퍼스를 사서 투자를 한다?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시간적인 메리트가 없으니까 무조건 가격적인 메리트만 갖고 배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비싸져야 돼. 충분히 비싸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일단 공략하지 말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반대로 이제 떨어질 공간도 이제 생기거든요. 그럼 그 떨어질 공간을 활용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셔야 돼요. 수익을 확보해놔야 이게 다시 또 지수가 반등이 되더라도 손실이 안 나니까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면 일순간에 이제 빠른 속도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고퍼스 가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이제 고퍼스가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막 미친 듯이 가겠죠. 그 코로나 때 경험하신 것처럼 뭔가 위협적인 그런 악재가 터지면 이게 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속도 나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실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사놓으면 나중에 충분히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매수를 하시면 예, 그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손실 구간에서의 고통도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예, 실제로 해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시간을 노리지는 마시라. 예, 지금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시간을 노리지 말고 가격을 노리셔야 돼요. 그러면 고포스가 충분히 가격이 싸졌다 라는 그 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매수는 예, 자제를 하시고 진짜 많이 빠졌다 이거 너무하다 싶다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이 23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은 의미가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오늘 개인이 1341억 현물 팔고요. 외국인 791억, 기관 605억 샀습니다. 선물은 484억 매도했어요. 자, 외국인은 1341억을 매도해서 1조 정도 매도했습니다. 1조 원 정도 매도했다. 크지는 않다는 거죠.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팔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예, 개인도 순매수, 외국인도 순매수예요. 예, 2,587억 외국인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느 순간 외국인이 선물을 확 팔면서 내리면 개인만 순매수로 남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외국인 순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야. 그죠?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외국인이 순매도를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개인이 순매수더라도 아직은 물음표예요. 외국인이 갑자기 순매도로 돌면서 개인한테 왕창 선물 매수를 주면 이제 그때가 내려가려고 작정한 시점인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